아니야. 우리 미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누군가 내 딸을 죽였어. 반드시 찾아낼 거야. 할머니 미영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귓속 깊이 울렸죠. 아니다. 이건 꿈이야.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악몽은 몇 번 꿔봤으니까. 하지만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는 이 느낌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 아픔도요. 미영이의 집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미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자살이라고 하던데요. 옆자리 아줌마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벌써 이렇게 퍼졌구나. 자살이라고. 말도 안 돼. 미영이 집 앞에는 경찰차가 2대 서 있었습니다. 파란 테이프가 현관문을 가로막고 있었죠. 어르신,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 아이 엄마예요. 제 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가 무전기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곧 나이든 형사가 나왔어요. 유가족이신가요? 김 형사입니다. 제 딸 미영이를 좀 보게 해주세요. 네, 하지만 현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요. 내일 시체안 취소에서 뵙는 게 어떨까요? 시체안 취소.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김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계세요. 5분만요.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영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너무 평화로운 얼굴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영이의 오른손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형사님, 제 딸 손에 뭔가 들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저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어요. 작은 열쇠라고. 미영이가 왜 열쇠를 꼭 쥐고 있었을까? 무슨 열쇠인지 아세요? 글쎄요.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많이 먹고 그냥 우연히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이라고. 미영이가 그런 일을 우연히 할 아이가 아닌데. 혹시 그 열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김 형사가 비닐봉지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황동 열쇠였죠.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알아야겠어. 미영이가 마지막에 이걸 꼭 쥐고 있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을 거야. 형사님, 제 딸이 정말 자살한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서도 있었고요. 유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증거품이라서요.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수사가 끝나면이라니. 벌써 끝난 것 같은데 뭘 더 수사한다는 거지. 미영이 방을 둘러보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평소 미영이는 조금 어수선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방 앞 모든 게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 향수병들도 일렬로 늘어서 있고 옷장 문도 꼭 닫혀 있고 죽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까? 어르신, 이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작은 열쇠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김 형사가 증거품이라고 가져갔지만 제 눈에는 이미 다 외워졌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미영이가 자살할 이유가 없어. 지난주에 만났을 때도 멀쩡했는데. 아니다. 생각해보니 지난주 미영이가 조금 이상했어.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지. 할머니,
요즘 일이 좀 복잡해요. 그때 미영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잡한 일이 뭐였을까? 그리고 그 일이 미영이를 죽게 만든 걸까?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대충 넘어가려고 해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 제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작은 열쇠가 그 시작이 될 거야. 미영이가 마지막에 제게 남긴 메시지일 거야.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영이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대학 친구들까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들 어색해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영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고. 그럼 다들 알고 있었던 거네. 미영이가 무슨 일로 힘들어했는지. 미영이 직장 상사라는 강 과장이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영 씨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는데 우리 미영이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예민해 보이긴 했습니다. 예민해 보였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민했는지 더 물어보려는데 강 과장이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뭔가 이상해. 조의를 표하러 왔으면서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서둘러 가지. 미영이 대학 친구 수진이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미영이가 최근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했다고? 뭘 무서워했는데? 누군가 자꾸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이상한 전화도 자주 온다고. 누군가 따라다녔다고. 이상한 전화도 왔다고. 그럼 이건 자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미영이를 괴롭혔던 거 아닌가? 경찰한테는 얘기했나요? 미영이가 말리더라고요. 별일 아닐 거라면서. 할머니, 혹시 미영이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저는 미영이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낼게. 엄마를 믿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끊어졌어요. 이상하네. 이런 전화가 미영이한테도 왔던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 집에 들렀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끝냈다고 해서 열쇠를 받아왔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미영이 냄새가 아니라 낯선 냄새가 났어요. 남자 향수 냄새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향수를 안 쓰는 아이인데, 그리고 남자친구도 없다고 했는데, 거실을 둘러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너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영이는 원래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 정리하고 간 것 같아. 침실로 가서 화장대를 살펴봤습니다. 미영이가 평소 쓰던 일기장이 없었어요. 분명 여기 두었던 것 같은데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 서랍이 잠겨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에 쥐고 있던 그 작은 열쇠. 혹시 이 서랍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 내일 경찰서에 가서 그 열쇠를 다시 한번 보자. 아니다. 달라고 해보자. 어차피 별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미영이가 그 서랍에 뭘 숨겨놨는지 알아봐야겠어. 미영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이 어머니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별일 아닙니다. 다만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미영 씨를 위해서요. 뭐라고요? 지금 뭔 소리?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 협박 전화야. 미영이한테도 이런 전화가 왔었구나. 이제 확신해. 미영이는 자살한 게 아니야. 누군가 우리 딸을 괴롭히고 결국 죽게 만든 거야. 그렇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나서야지. 72살이 뭐 어때? 제 딸의 원수를 갚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갔습니다. 김 형사님, 어제 말씀하신 그 열쇠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김 형사가 증거품 보관함에서 비닐봉지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말씀이시죠? 네. 혹시 이걸 좀 빌려갈 수 있을까요? 어르신, 이건 증거품이라서요. 하지만 수사는 이미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김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루만 빌려드릴게요. 내일까지는 꼭 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미영이 집으로 가서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열쇠가 딱 들어맞았어요. 역시 미영이가 일부러 이 열쇠를 쥐고 있었던 거야. 이 서랍에 중요한 뭔가 숨겨놨구나. 서랍을 열자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도 함께요.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최근 3개월 정도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7월 15일 오늘도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 점점 무서워진다. 7월 22일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긴다. 누군가 내 책상을 뒤지고 간 것 같다. 8월 3일 엄마한테 말할까 했지만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참았다. 8월 10일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숨겨놨다. 증거를 숨겨놨다고.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거지? 계속 읽어보니 그 사람이라고 계속 언급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분명 미영이를 괴롭힌 사람이었어요. 사진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미영이가 찍은 것 같았는데 한 장이 특이했어요. 어떤 남자가 미영이를 몰래 따라가는 모습을 찍은 것 같았거든요. 사진이 흐려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이나 옷차림으로 봐서는 중년 남성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신데요? 미영 씨 이웃에 사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어제 장례식에 못 가서.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미영 씨가 무슨 문제 있었는지 아세요? 이상해. 이웃이라면서 미영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다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최근에 미영 씨가 좀 예민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아시는데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저를 보면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피하려고 했다고. 혹시 이 사람이 미영이를 스토킹했던 건 아닐까? 미영이가 왜 피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진짜 조의를 표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숨겨놓은 증거를 찾으러 온 건 아닐까? 다시 일기장을 보니 8월 20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자꾸 따라다닌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바로 이 사람이야. 김철수라는 이 남자가 미영이를 스토킹했던 거야. 그런데 일기장을 계속 읽어보니 또 다른 인물이 나왔습니다. 강 과장이 자꾸 이상한 제안을 한다. 거절하면 위험할 것 같다. 강 과장. 어제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 그가 미영이한테 무슨 이상한 제안을 했던 건가. 이제 용의자가 2명이네. 김철수와 강 과장.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진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증거는 은행 대여금고 142번에 넣어뒀다. 은행 대여금고 142번. 거기에 진짜 증거가 있구나. 하지만 은행 대여금고는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어. 미영이가 죽었으니까 유족이라고 해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거야. 아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물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전에 강 과장부터 만나봐야겠어. 미영이한테 무슨 이상한 제안을 했는지 알아야겠어. 일기장과 사진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아는 건 저뿐이야. 미영아, 엄마가 꼭 내 원수를 갚아줄게.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게.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저한테도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까. 미영이 회사에 전화해서 강 과장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어머니인데요. 강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아, 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좀 바쁜 상황이라서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커피 한 잔만 같이 해요. 그럼 오후 3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뵐까요?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갔습니다. 강 과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할머님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미영 씨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강 과장님은 우리 미영이와 어떤 사이였나요? 직장 동료죠. 제가 미영 씨 팀장이었거든요. 그럼 미영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걸 아셨겠네요. 강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힘들어했다고요? 네.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예민해졌다고. 아, 그런가요? 저는 잘 몰랐는데. 거짓말이야. 어제 장례식장에서 분명히 예민해 보였다고 했잖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글쎄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럼 미영이가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은 없나요? 강 과장이 커피잔을 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괴롭힘이라니요? 누군가 미영이를 스토킹했거나 협박했거나 그런 건 처음 듣는데요. 또 거짓말이야. 분명 뭔가 알고 있어. 강 과장님은 미영이한테 특별한 제안을 한 적 있나요? 이번엔 강 과장의 얼굴이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특별한 제안이라니요? 일과 관련된 거든 개인적인 거든. 할머님,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세요? 네. 그리고 미영 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그런 일로 고민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말끝을 흐리며 강 과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만 더요. 다음에 다시 뵙죠. 강 과장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어. 카페를 나와서 미영이 아파트로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제 만났던 김철수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 할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계세요? 저 여기 살잖아요. 503호예요. 503호라고. 미영이는 502호였는데 바로 옆집이네. 미영이 옆집에 사신다고요? 네. 그래서 가끔 마주쳤던 거예요. 옆집에 살면서 미영이를 스토킹했다는 거네. 그럼 미영이가 집에 있을 때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었겠어. 미영이가 최근에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혹시 아세요? 이상한 전화요? 네. 밤늦게 무슨 협박 전화 같은 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철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요? 옆집인데 모르세요? 벽이 두껍긴 하거든요.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저 여기서 내려요. 김철수가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런데 502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갔어요. 이상해. 503호라고 했으면 미영이 집 쪽으로 가야 하는데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503호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503호요? 거기는 빈집인데요. 3개월 전부터 비어 있어요. 빈집이라고. 그럼 김철수가 거짓말한 거네. 혹시 김철수라는 사람 아세요? 김철수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관리소 아저씨가 입주자 명단을 뒤져봤지만 김철수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가짜 이름이었어.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미영이를 스토킹했던 거야. 혹시 최근에 502호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 본 적 있나요? 글쎄요.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아,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에 502호 앞에서 서성거리는 남자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나요? 30대 정도로 보였고, 키가 보통이고, 그런데 미영 씨가 없을 때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없을 때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럼 미영이 생활 패턴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용의자가 2명이야. 강 과장과 가짜 이름을 쓰는 김철수. 둘 다 미영이를 괴롭혔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누가 진짜 범인일까? 아니면 둘이 함께 미영이를 괴롭힌 건 아닐까? 강 과장이 회사에서 압박하고 김철수가 집에서 스토킹하고 그날 밤 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어제와 같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누구예요? 왜 제 딸을 괴롭혔어요? 할머니가 너무 나서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하게 하는 게 당신이잖아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만두세요. 뚜뚜뚜.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 미영이를 죽인 놈이 저까지 위협하고 있어. 그럼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야. 포기할 수 없어. 미영이의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일은 은행에 가서 미영이가 맡겨놓은 증거를 찾아봐야겠어. 그게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될 거야. 은행에 가서 대여금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딸이 대여금고를 사용했는데 열어볼 수 있을까요? 유족이시라면 가능하지만 서류가 필요해요. 사망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다 준비되면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이라니. 너무 오래 걸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규정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방에서 작은 열쇠를 다시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 대여금고 열쇠치고는 너무 작은 것 같았거든요. 다시 미영이 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작은 열쇠로 열 수 있는 다른 곳이 있을까? 화장대, 책상, 옷장. 모든 서랍을 다 열어봤지만 잠긴 곳은 이미 열어본 서랍뿐이었어요. 그때 침대 밑을 보니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가정용 소형 금고였어요. 열쇠를 금고에 넣어보니 딱 들어맞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어. 미영이가 말한 증거가 여기 있구나. 금고를 열자 USB 하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USB를 미영이 노트북에 연결해 봤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대부분 사진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강 과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모습을 찍은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 과장이 다른 여직원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사진에는 김철수로 알고 있던 남자가 나왔는데 강 과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였구나.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녹음한 것 같았어요. 재생해 보니 강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씨,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면 좋을 텐데요. 과장님, 이건 범죄잖아요. 범죄라니요. 그냥 회사 돈을 잠깐 빌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미영 씨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미영 씨한테도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고요. 무슨 좋은 조건이요? 승진이나 보너스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싫어요.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미영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대응한다고 협박하는 거네. 다음 녹음 파일에는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씨, 집까지 따라와서 죄송해요. 왜 저를 따라다니세요? 강 과장님이 부탁하셔서요. 미영 씨가 혹시 이상한 생각하지 않도록 지켜보라고. 지켜본다고요? 미영 씨 안전을 위해서예요.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미영 씨, 경찰에 신고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완전히 협박이었어. 강 과장이 김철수를 시켜서 미영이를 감시하고 협박한 거야. 마지막 녹음 파일은 미영이가 혼자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9월 3일이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과 사진들이 증거가 될 거야. 강 과장과 김철수라고 하는 남자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 회사 돈을 빼돌린 걸 숨기라고 하면서 거절하면 위험하다고 계속 위협해.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지만 엄마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하겠어.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구나. 그런데 녹음을 다 듣고 나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9월 3일에 녹음했는데 죽은 건 9월 10일이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걸까? USB에서 마지막 파일을 열어보니 편지 형식으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엄마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자살한 게 아니야. 강 과장과 김철수가 나를 죽였어. 그들이 마지막에 뭔가 무서운 협박을 했거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엄마, 내 복수를 해줘. 이 증거들로 그들을 벌받게 해줘. 복수를 해달라고. 우리 미영이가 마지막 부탁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황급히 USB와 녹음기를 챙겨서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아무도 없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강 과장인 것 같았어요. 확실해? 할머니가 여기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김철수인 것 같았어요. 뭔가 뒤져놓은 흔적이 있어. 금고도 열려 있고 망했다. 증거를 찾아간 것 같은데 빨리 찾아야 해. 그 할머니가 뭘 가져갔는지 알아내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화장실 문 앞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지? 들키면 저도 미영이처럼 당할 수 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른 층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일단 나가자. 나중에 다시 와서 찾아보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한참 기다린 후에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위험해졌어. 저도 그들에게 발각된 거야. USB와 녹음기를 들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증거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과연 경찰이 믿어줄까? 김 형사는 이미 사건을 종료했다고 했는데 일단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놔야겠어. 혹시 원본을 빼앗기더라도 증거가 남아있도록.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미있는 구경 많이 하셨죠? 강 과장 목소리였어요. 당신들이 우리 딸을 죽였구나. 증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있어. 다 있어. 녹음 파일도 사진도.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그 증거들이 할머니한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독이 된다고. 무슨 뜻일까? 그런데 정말로 곧 알게 됐습니다. 1시간 후에 경찰이 집으로 왔거든요. 박순덕 할머니시죠? 저희는 경찰입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수사요? 할머니께서 딸분 집에서 증거품을 무단으로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증거품이요? 네. 그리고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신 신고도 들어왔고요. 강 과장이 먼저 신고한 거였어.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제 딸을 죽인 사람들의 증거를 찾은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정식으로 고발장을 내세요. 지금은 할머니가 피의자 신분이십니다. 피의자라니. 제가 범죄자가 됐다고요. 이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지만 오히려 저만 범죄자가 된 거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형사가 아닌 다른 형사가 저를 조사했어요. 할머니 무단 침입과 증거인멸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증거인멸이라니요. 저는 증거를 찾은 거예요. 그러시다면 어떤 증거인지 보여주세요. USB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강 과장이라는 사람이 제 딸을 협박한 녹음이 들어있어요.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USB는 비어 있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파일들이 있었는데, 녹음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파일이 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있었는데. 할머니, 혹시 치매 증상은 없으신가요? 치매요? 저 정신 멀쩡해요. 가족분들 말씀으로는 최근에 기억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가족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언제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조카분이 연락 주셨어요. 할머니가 최근에 망상을 자주 하신다고. 조카가. 그런데 저한테는 조카가 없는데요. 저한테는 조카가 없어요. 김철수 씨라고 하시던데요. 할머니 조카라고. 김철수가 제 조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 사람은 제 조카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 딸을 죽인 사람들이 저까지 모함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런 주장을 하시기 어려워요. 증거가 없다고.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사라진 거지. 결국 경찰서에서 나올 때는 치매로 인한 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권고도 함께요. 집으로 돌아오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뒤져져 있었거든요. 서랍은 모두 열려 있고 옷장 앞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미영이 사진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영이 큰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아, 요즘 많이 힘들지? 형님, 저 정신 멀쩡해요. 미영이를 죽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순덕아, 미영이가 자살한 거야. 받아들여야 해. 아니에요.
분명히 살해당한 거예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요즘 노인 우울증이 심각하다던데. 노인 우울증이라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네. 형님도 절 안 믿으시는군요.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 미영이 친구 수진이한테도 전화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미영이가 요즘 우울해하긴 했지만 살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 따라다닌다고 한 건요? 그것도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영이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아니야. 분명히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기억이 틀린 건가?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모든 걸 상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증거들도 있었고 협박 전화도 왔었고.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거지?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순덕이 할머니가 요즘 이상하다던데. 딸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자꾸 누가 따라다닌다고 하신다더라.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도 은행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조심해. 요즘 이상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증거도 모두 사라지고 미영이의 원수를 갚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만 미치광이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날 밤 미영이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 꼭 진실을 밝혀줘. 미영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엄마만 믿으면 돼. 엄마가 본 건 다 진짜야. 그럼 어떻게 증명하지? 강 과장을 직접 만나봐. 그 사람이 실수할 거야. 꿈에서 깨어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래, 미영이 말이 맞아. 포기하면 안 돼. 아무도 안 믿어줘도 제가 본 건 진짜야. 강 과장을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내야겠어. 다른 방법이 없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미 잃을 게 없어. 미영이의 원수를 갚는 게 더 중요해. 내일 강 과장을 만나러 가야겠어. 마지막 기회야. 강 과장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강 과장님과 만나고 싶어요. 할머님, 지금 상황이 좀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큰 일이요? 강 과장님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회사에서 뵙죠. 저녁 7시. 회사에는 사람이 별로 없을 시간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가야겠어. 회사에 도착하니 정말 한적했습니다. 경비원한테 강 과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올라가라고 하더군요. 강 과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 과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할머님. 고맙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딸 일로 왔어요. 미영 씨 말씀이신가요? 그 일은 이미 끝난 일 아닌가요? 끝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미영이를 죽였잖아요. 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님, 그런 말씀은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요? 제 딸을 죽여놓고 신중하게 하라고요?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시면 명예훼손이에요. 증거 있었어요. 당신들이 다 없앤 거지. 할머님이 가져간 USB 말씀이세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럼 강 과장이 그 USB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야. 없었다고요? 그럼 뭐가 없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강 과장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수했구나. 그건 경찰에서 들었어요. 경찰이 당신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신고를 했으니까요. 신고요? 뭘 신고했는데요? 할머님이 미영 씨 집에 무단 침입한 걸요. 그럼 제가 뭘 가져갔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네요. 강 과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점점 꼬리를 잡히고 있어. 할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미영이처럼 죽일 거예요? 죽인다니요. 미영 씨는 자살했어요. 자살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죽인 거라고. 강 과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은 채 녹음기였지만 강 과장은 모르죠. 지금까지 다 녹음했어요. 당신이 제 딸 죽인 걸 인정한 것도요. 그런 건 인정한 적 없어요. USB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는 것도 녹음됐고요. 강 과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할머님, 그 녹음기 주세요. 싫어요. 이걸로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할머님, 강 과장이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철수였습니다. 역시 둘이 한패였구나. 이 할머니가 녹음을 했어. 녹음을? 우리가 미영이를 죽였다고 자백하는 걸 녹음했어. 김철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녹음기 내놔요. 싫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할머니,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치매 환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구나. 그것도 당신들이 꾸민 일이죠? 할머니가 너무 나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강 과장이 김철수를 째려봤습니다. 왜 대답해? 모르는 척 하라고.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김철수가 갑자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미영 씨를 죽였어요. 김철수, 왜 그런 말을 해? 이미 들통났는데 뭘 더 숨겨요. 할머니, 미영 씨는 우리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무슨 비밀이요? 강 과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입을 막으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협박만 하려고 했는데 미영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강 과장이 김철수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9월 10일 밤에 미영 씨 집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고. 설득이요?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많이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랬더니요. 미영 씨가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내일 경찰서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인 거군요. 우리가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수면제를 먹인 거예요. 수면제요? 많이 먹이면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잠들게 하려고. 거짓말이야. 그 정도 양이면 죽는다는 걸 모를 리 없어. 그럼 유서는 누가 썼어요? 미영 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 컴퓨터로 만들었어요. 범죄예요. 완전한 살인이에요. 할머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녹음기는 가져가겠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김철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치매 환자로 소문이 났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때 강 과장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미영 씨도 편히 쉬게 해주세요. 포기하라고요? 제 딸을 죽여놓고?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 아니에요. 저는 녹음기를 꽉 쥐고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잡아. 뒤에서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72살 나이에 이렇게 뛸 줄이야. 1층까지 내려와서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네, 무슨 소리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살인사건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당황하며 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강 과장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할머님이 치매가 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 딸을 죽였어요. 할머님, 진정하세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 과장 편이야. 그때 정말 다행히도 순찰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경찰관님, 밖으로 뛰어나가서 순찰차를 세웠습니다. 저기요, 살인사건 신고하려고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을 죽인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경찰관이 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경찰관님, 이분이 치매가 있으셔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치매가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자백하는 소리가 다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녹음기를 받아서 재생해 봤습니다. 김철수와 강 과장의 자백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미영 씨를 죽였어요. 수면제를 먹인 거예요. 유서는 컴퓨터로 만들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녹음인가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강 과장이 황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자세한 조사를 받으시죠. 경찰관님, 제가 회사 임원인데 이런 식으로. 임원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살인 혐의면 조사받아야죠. 강 과장과 김철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강 과장이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미영이의 원수를 갚았어. 진실이 밝혀졌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허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복수는 했지만 미영이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한 달 후 강 과장과 김철수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살인죄와 증거인멸죄,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까지요. 재판에서 저는 증인으로 나가 증언했습니다. 제 딸은 정의로운 아이였습니다.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하는. 변호사가 저를 치매 환자라고 주장했지만 녹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결국 강 과장은 무기징역, 김철수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님, 기분이 어떠세요? 정의가 실현되어서 다행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셨나요? 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영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해냈어. 너를 괴롭힌 사람들이 다 벌받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친구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런 일을. 고마워. 그런데 할머니, 미영이가 마지막에 할머니한테 전하고 싶어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할머니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데 미영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미영이가 자주 말했어요. 할머니가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고. 그런 말을 했었구나. 우리 미영이가. 그리고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요. 수진이가 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미영이가 진짜 원했던 건 뭘까요? 아마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벌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미영이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들한테 말했어요. 제가 사건 해결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할머님이요? 네. 특히 가족들이 포기한 사건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경찰관들이 신기해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의뢰는 실종된 할아버지를 찾는 일이었어요. 가족들은 치매 때문에 길을 잃었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조사한 결과 할아버지는 옛 연인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6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찾아서 전국을 떠돌고 있었던 거죠.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찾았을 때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게 미영이가 원했던 일이구나. 두 번째 의뢰는 더 복잡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의문사한 사건이었는데 경찰은 자살로 결론 지었어요. 하지만 유족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영이 사건에서 배운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기를 찾고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작은 단서들을 놓치지 않았죠. 결국 직장 상사의 성희롱이 원인이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할머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영원히 억울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미영이는 돌아오지 않지만 미영이가 지키려 했던 정의는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창밖에서 미영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뿌듯해요.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미영아. 엄마가 너 대신 좋은 일 많이 할게. 그게 너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야. 72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셈이에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미영이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미움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나는 것. 미영이가 마지막에 쥐고 있던 그 작은 열쇠는 단순히 증거를 숨긴 곳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잠겨있던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였던 거죠. 지금도 가끔 미영이 꿈을 꿉니다. 꿈에서 미영이는 항상 웃고 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미영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너를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너를 기억하는 방법을 찾았거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자랑해 줄 거야. 그때까지 엄마는 여기서 열심히 살아갈게. 너처럼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또 끝나가네요. 내일은 또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가야겠어요. 72세 박순덕 할머니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미영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받고서 말이에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요.